안타깝게도 사망을 하신 거예요. 또 부검을 해봤더니 식중독균이 혈관을 타고 전신에 다 퍼져가지고 폐혈증을 유발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식중독을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되고 면역력이 또 약한 상태에서는 더 무섭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네, 요즘처럼 날이 좀 더워질수록 면역 관리 좀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몸의 이곳의 건강을 지켜야 된다고 하거든요. 어떤 곳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여름철에 면역력을 키우려면요. 바로 장이 건강해야 하는데요. 체내 면역세포의 약 70%가 장에 분포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장 건강은 100조 개에 이르는 장내 세균이 좌우하게 됩니다. 실제 장 건강은 변신 면역부터 당뇨나 비만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만큼 전신 건강을 위해서는 장 건강을 특별히 신경 쓰셔야 하죠. 네. 네. 자, 그래서 오늘 나오신 분들 중에 정말 대장암. 제가 이분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너무 죄송해서. 문영미 씨. 예, 저희 제작진이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대장암 걸릴 위기이다. 누가? 문영미 씨가. 말이요, 뭐요? 자,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 왜 그래요? 자, 대장암 가족력이 있어요. 엄마 몇 세에 대장암 수술을 하셨다? 하나, 둘, 셋. 90세. 그렇죠. 이제 그때 우리 엄마가 밤에 갑자기 막 배 아파서 막 아주 죽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빨리 가자. 그래 응급실에 이제 모시고 갔잖아. 가서 이제 그다음에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검사를 딱 하니까 대장암이라는 거지. 그래가지고 나는 내 엄마가 그 고통을 당하면서 아파하면서 그걸 수술을 안 시키고 하긴 내가 용서 안 되는 거야 내 자신이. 나는 무조건 나는 이 수술 시켜야 된다. 의사도 아이고 됐다. 아니요.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수술을 했어요. 그러고도 7년을 더 사셨는데. 그래요? 해야 돼. 네. 와, 자. 대장암 가족력이 있어서인지 문영미 씨도 대장에 용종만 7개를 냈다고 합니다. 저를 검사를 시켜준다 그래서 이제 병원을 가서 검사를 했어요. 검사를 했는데, 아이고, 여기 또 뭐, 자꾸 7개인가 몇 개를 이렇게 띄었대는 거에서, 아니, 선생님, 이게 무슨 포도도 아니고 포도송이도 아니고 뭐 이렇게 많이 달려있대요. 왜 그렇대요? 그랬더니, 아유, 그러니까 용종이라고 이거 시큼하시니까 그렇죠, 이래. 그래서 자주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하시라는 거야. 근데 내가 그때 무서워가지고 여태까지 안 가. 아, 가셔야 돼요. 그러면 안 돼.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이거 용종을 한번 떼내면 자꾸 생기는 거 떼는 사람은 검사를 자주 받아야 돼요. 1년에 한 번씩은 꼭. 그렇죠. 그리고 또 이게 한 번 생기면 용종은 자꾸 생긴다고 들었는데 맞아요. 네. 검사하셔야 돼요. 네, 맞습니다. 특히나 이제 고위험 용종 같은 경우는 재발률이 50%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관리가 필요하십니다. 특히나 직계 가족 중에 대장 환자가 한 명이게 되면 이 대장암 발생 위험이 2배가 높아지게 되고요. 2명 이상이면 위험이 4배나 커지게 됩니다. 특히나 용종도 7개나 발견됐었는데 이게 만약에 고위험군이었다면요. 이게 3년 후에부터는 사실은 주기적으로 이렇게 대장 검사를 하셔야 되고요. 저위험군이라도 5년 후에는 추적 검사를 권고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검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반드시 검사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부분 더 깜짝 놀라실 것 같은데요. 바닥난 유익균, 그래서 대장암 유발균을 이게 뭡니까? 발견했다고요? 이게 뭐예요? 사실 이 대변 검사를 통해서 우리 문영미 씨의 장속 세균 상태를 좀 봐봤는데요. 일반적으로 유산균은 장내에 적어도 5% 이상은 나와야 양호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문영미 씨 같은 경우에는요. 충격적이게도요. 유산균이 0.1%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장내 세균 불균형이 매우 안 좋은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더 문제는 뭐냐면 대장암과 비만을 만드는 유해균이 주로 발견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장암 유해 수준이요 10이 넘는 주의 단계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장내 환경이 매우 좋지 않은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이게 문영미 씨 지금 장에 유산균이 바닥이 난 상태인데요. 그렇다면 유산균이 좀 절실할 것 같은데 네. 준비했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준비했는데요. 방탄 유산균입니다. 방탄 유산균. 바로 이겁니다. 뭐야, 낙상균? 낙상균. 이게 뭐야? 낙상균? 낙산균이 뭐예요? 다 많이 하시는 배현정 선생님도 대체 뭐예요? 하셨는데요. 처음 들어요. 이 낙산균은 낙산을 생성하는 프로바이오틱스, 그러니까 유익한 균 중에 한 종류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몸의 세포 대부분은 사실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이용해서 세포 활동을 하거든요. 그런데 대장은 낙산을 에너지원으로 꼭 요구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낙산이 뭔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우리 사람도 그렇고 동물들의 그 장에서 건강 유지에 필수적인 단수의 지방산인데요. 대장을 유익한 환경으로 그 환경을 맞춰줘가지고 장의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는 중요한 성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낙산은 대장 건강과 뗄 수 없는 균이고요. 일본에서는 오래전부터 대장 건강에 활용된 아주 유명한 균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낙상균. 아니 일단 방탄이 붙었잖아요. 방탄 붙은 건 다 좋은 거잖아요. 방탄소년단도 있고 방탄조끼도 내 몸을 보호해주고. 근데 얼굴 표정이 달라지네요. 알았죠. 당연히 방탄소년단. 좋아하는 정말 BTS, 예, 방탄이니까요. 자. 근데 왜 낙산 유산균을 왜 방탄 유산균이라고 하는 걸까요? 그래서 좀 저희가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낙산균이 방탄 유산균인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천연 캡슐 뭐뭐 덕에 생존력 갑 돼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아프고 뭐야? 막 여기 막 아프. 여기 아프. 근데 마음이 아프. 보통 유산균은요. 위산에 버티게 하려고 인위적으로 캡슐을 장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낙산균은 이 자체 강력한 방탄 보호막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포인데요. 네. 아포는 4겹의 보호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실제 이 전자현미경으로 낙산균을 보게 되면 이 아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렇게 생겼구나. 보통 일반 프로바이오틱스, 즉 생균은요. 이렇게 캡슐이 없습니다. cap슐이 없어서 보호막이 없기 때문에 열과 위산, 담즙삼에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소화에서 약해서 이렇게 녹아버리는데요. 낙산균 같은 경우는 천연 캡슐인 이렇게 아포가 두르고 있어서 열과 산에 강해서 이렇게 잘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장까지 잘 가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왜 소장암은 왜 없는 거예요? 대장암은 그렇게 큰데 빠진 게 맞아, 대장암인데. 이 대장에 암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미생물 때문입니다. 네, 소장에는요 1g당 10만에서 1억 마리의 미생물이 있는데 대장에는요 1g당 무려 100억에서 1000억 마리의 미생물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소장은 음식물이 통과하는 속도가 빨라서 미생물이 적은 거고요. 그 반면에 대장은 음식물 찌꺼기가 오랜 시간 머물러요. 그래서 그만큼 미생물 수가 많아서 암 발병 위험이 소장암보다 훨씬 높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유산균을 섭취하고 대장까지 잘 살아서 가는 게 중요한데요. 이 낙산균은 대장에서 생존력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다음 보겠습니다. 뭐 부족한 대장에서도 생존력이 갑니다. 자, 뭘까요? 뭘까요? 셋. 산소?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소장에서는 전체 미생물 중 유산균이 6%를 차지하게 되는데요. 이에 반해서 대장에 있는 미생물 중에 유산균은 겨우 0.3%입니다. 왜냐하면 이 대장에는 산소가 적어서요. 유산균이 생존하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 낙산균은요. 이 현기성이라 산소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산소가 부족한 대장에도 이렇게 잘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죠. 유산균도 산소가 필요했었고. 네, 그렇습니다. 장 건강은 식습관과 또 연관이 깊다고 하는데 문영민 씨는 고기 꼭 드시잖아요. 제가 참 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고기예요. 남자보다 고기, 물보다 고기. 저가 제일 좋아하는 게 고기이기 때문에 제가 정말 제일 걱정이에요. 물보다 술. 아니, 물보다 물. 문영민 씨처럼 매일 고기가 있어야 돼 하는 분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대장암 세계 1위가 어딘지 아세요? 작년에 우리나라라고 세계보건기구가 발표를 했는데요. 이제 그것은 육류 섭취량이 너무 많이 늘어났고 서구화된 우리 식습관의 변화가 이제 한 원인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1인당 육류 소비량이 1년 동안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2022년 기준 1인당 육류 소비량은 58.4kg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그러면 우리나라 주식은 쌀인데 쌀 소비량은 어느 정도 될까요? 쌀도 많죠. 쌀도 많이 먹지 않았을까요? 보통은 한 2배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놀랍게도 56.7kg라면서 고기 섭취량이 고기가 이겼네. 쌀보다 많았다는 거예요. 그 식습관이 완전히 변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육류를 많이 먹게 되면은 이제 장을 자극하면서 점막의 염증 세포도 많아지고 또 대장암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낙산이 장벽을 튼튼하게 강화시켜가지고
대장의 그 기능을 도와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장벽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고기 먹고 육류 가공품을 많이 먹었어요. 네. 이 대장이 어떻게 손상이 되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구멍 났나 봐요. 저 구멍이 난다는 어떡해요. 거예요. 그러니까 점막이 너무 손상이 되면서 악성 종양까지 유발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낙산과 같은 이 단세 지방산을 섭취했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제가 다시 부어볼게요. 아, 대장을 이렇게 자, 예, 외부에 있는 다른 물질들, 그쵸. 고기를 먹고 육류 가공품을 먹었는데도 아까처럼 구멍이 뚫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장의 장벽을 강화시키기 때문에 기능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그래서 거예요. 방탄이구나. 또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장 건강에 낙산균이 필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특히나 이런 분들이 낙산균이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 낙산 꼭 필요한 당신은 첫 번째, 무엇이 예민한 당신? 무엇이? 장이 예민한 당신. 아, 예민하죠, 예민해. 예민하죠. 예, 아. 과민성 대장 증후군 있으신 분들은 보통 이제 외출하기가 굉장히 두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실제로 한 연구에서 보면 변비가 있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 환자 66명에게 무작위로 낙산을 섭취하게 했어요. 근데 낙산 300mg을 매일 먹은 섭취군은 4주 후에 배변 시의 통증이 유의하게 감소했고요. 또 12주 후에는요 변비 증상이 개선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또 다른 임상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만성 염증성 장 질환인 크론병 환자 13명을 대상으로 해서 8주간 4g씩 낙산을 섭취하게 보았더니 이 중에 9명의 환자에서 증상이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다만 대상과 조건에 따라서 실험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어떤 분들이 이렇게 낙산균이 더 필요할까요? 비만한 당신이네요. 네. 그 낙산과 같은 단세지방산은요 짧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가 빨리빨리 돼요. 그뿐만이 아니라 섭취를 했을 때 이제 포만감을 주니까 다른 음식에 대한 섭취를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만에 도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소아 비만인 어린이 48명에게 그러니까 무작위로 6개월간 하루에 20mg씩 낙산을 섭취하게 했고요. 또 다른 대상자들에게는 위약을 섭취하게 했어요. 그리고 결과를 봤더니 낙산을 섭취한 그룹은 BMI가 감소를 했고요. 또 허리둘레도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미국 당뇨병 협회의 발표에 따르면 한 동물 실험 결과 16주간 고지방식이를 섭취하게 한 실험쥐는 체중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고지방식에다가 낙산을 함께 그 투여를 시킨 쥐는 체중이 크게 변하지 않았다라고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에 어떤 분들에게 낙산이 필요할까요? 무엇이 높은 당신일까요? 혈당 높은 당신입니다. 아, 이거는 두 분이 좀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관리를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제가 걱정되는 건 문영미 씨죠. 그렇습니다. 요즘에 그 혈당이 말이에요. 들쑥날쑥한 거야. 뭐 어느 날 140도 갔다가 뭐 어느 날은 뭐 138도 갔다가 지 기분 내키는 대로 막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걱정입니다, 거야, 진짜. 진짜.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문영미 씨 관리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특히 이제 당뇨가 있으신 분들 혈당 관리가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이 낙산이 인슐린의 분비를 증가시켜서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한 동물 실험에 따르면 고지방식이라는 비만쥐에게 낙산을 투여했을 때 이 대조군 대비 이 낮은 인슐린 저항성을 보였다고 합니다. 실제로 낙산 투여 그룹의 공복 혈당이 131에서 98.6으로 30% 감소했고요. 인슐린 저항성은 50% 감소했다고 하죠. 이 낙산이 비만 및 인슐린 저항성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실험이었죠. 김윤현 선생님, 이 낙산균 먹을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죠. 네, 있죠. 이 낙산균은 과다 섭취하시게 되면은 복부 팽만이나 설사와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으니까요. 적당량 드시도록 하시고요. 예. 또 임산부나 수유부, 또 기저질환이 있는 분은 전문의와 상담 후에 섭취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전해드린 이 내용과 함께 장속 건강까지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